보면 여러분들 성리학 그 집대성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자,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학 10도라는 겁니다. 성학 10도라는 겁니다. 성리학을 10개의 그림으로 아주 잘 압축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리학에서 그 성리학의 성자와 이 여기 있는 성자는 좀 한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자서 저료와 성학 1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황은요,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 성리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황의 이 성리학이 전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그런 연구 풍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 이황에 대해서 연구하려면요 일본에 가야 돼요. 거기 자료가 더 많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황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 자, 요게 이제 이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황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자, 이울곡 신사임당의 아들 이울곡 이이예요. 이는 주로 이제 외가댁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떠올리시면은 남자 중심의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가정을 보면요 상당히 외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의 어떤 그 질서와 상당히 유사해요. 고려시대 가정의 지위,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랬잖아요.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전기도 주로 태어나면 외갓집에서 많이 살아요. 외갓집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가 조선 전기까지는 많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 나와서 그게 강화된 모습이지 조선 시대를 통틀어가지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조선 전기는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아이들이 키워지겠죠. 이 이울곡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울곡 어떤 인물인가요? 5,000원. 네, 5,000원. 네, 5,000원 보시면 되죠. 상식이죠, 상식. 여기 1,000원, 여기 5,000원. 선생님, 왜 이황은 1,000원이고 왜 이는 비싸요? 뭔가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답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는요, 저서가 뭐가 있냐면, 그, 동호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동호문답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성학집요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집요. 자, 성학집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말 그대로 성리학을 집약하고 요약한 성리학 파이널 시리즈, 네, 중에 나오는, 예, 그런 겁니다. 성리학이 어려우니까 요약하고 집약해가지고 딱, 예, 만든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성학집요.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황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성학10도고요. 예, 이는 성학집요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는요, 상당히 그 현실개혁적입니다. 현실개혁적. 요 현실개혁적이라고 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예요? 10만 양병설이죠. 10만 양병설을 들고 나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이죠. 왜 그럴까요? 이황은 상당히 관념적인데 반해서 이는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이황, 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황과 이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이황이 살았을 때, 이황은 이의 선배입니다. 예, 같이 동시대의 인물은 아니고요. 이황이 훨씬 더 먼저 태어났어요. 이황이 살았을 그 시점에는요. 이황이 여러분들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어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림이죠, 사림. 그죠? 이황이 활동할 당시에는 사림이 집권 여당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15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라 그랬어요? 훈구파라 그랬죠, 훈구파. 훈구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였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때 이황이 사림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이황에 있는 이 사림은 뭐예요? 야당이에요, 야당. 야당이다 보니까 이 야당으로서 이 훈구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야당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입니다. 예. 그 자기 어떤 그 꼿꼿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의 시대, 이의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살인들이 집권한 시기예요. 바로 이들이 집권 여당이 된 시기입니다. 집권 여당이니까 이제 뭐예요? 여당이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 정치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런 현실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황과 이 이렇게 보시면요. 이황은 뭘 강조하냐면 이 리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리. 리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뭘 강조하냐면 이 기를 강조합니다. 기. 기를 강조합니다. 이 기를 또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6세기의 대표적인 논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가 달라요.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발명품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막 발명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15세기는요. 반면에 16세기는요. 그런 발명품들 별로 관심 없음. 뭐야 이게. 16세기는요. 논쟁이 붙어요. 학문적 논쟁의 시대입니다. 16세기는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리-기 논쟁이라는 거예요. 리와 기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16세기는요. 15세기의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16세기는 바로 이 리기 논쟁. 리기 논쟁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세기 훈구파들 그들이 집권하고 있었을 그 시점, 그러니까 그 혁명파사대부를 계승했던 그들이 집권하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는 부국강병이거든요. 성리학 이외의 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이 막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시대 때는요, 오로지 성리학이거든요. 그 성리학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더 본질이냐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냐, 뭐가 기냐, 이걸 따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리는 뭐고 기는 뭔가요, 선생님? 네. 리는 뭐고 기는 뭐냐? 이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도와